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장님 어제 헌재 보셨잖아요. 네, 아무리 미워도 말고 아무리 철없어도 아무리 질이 떨어져도 아무리 바보 같아도 할 얘기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자기를 파면시키냐 마냐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그렇죠. 놓여 있고요. 예. 대통령직에 대해서 좀 진지하다면 저렇게 말을 못했을 거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네.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다 그 동영상으로 아무리 나가는데. 평생 감옥에서 썩을 분이라 하더라도 예. 오가면서 동료 재소자들도 봐야 되고 교도관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박수 안 쳐서 계엄했다. 뭐 야유해서 계엄했다. 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덜 떨어져도 이럴까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김엄마와 재판관 오창익 이분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는 거는 아. 그때 얘기하는 김엄마는 저 김용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우, 그 네. 저기 김엄마 칭찬 신엄마 감사합니다. 있었잖아요. 그 저 예전에 그 세월호 때 네네. 그 저 유병헌 쪽 사람. 네네네. 네. 그래서 나온 김엄마인데요. 네, 아직도 김엄마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네요. 이사장님, 목사님, 선생님, 교수님 뭐 네. 여러 가지 다 되는데. 교수 네. 아니고요. 뭐 네. 이사장, 목사 정도인데. 네. 아이고 뭐 하여튼 김엄마로 불리는 게 특히 좋긴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자, 국장님. 그러면 네. 저기 8대0 예상하십니까? 네네, 8대0. 8대0. 헌법재판관 8대0. 이거 굉장히 최악의 경우에 7대1인데 네. 7대1 안 될 것 같아요. 8대0일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걱정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뭐 아니 뭐 그분일 수도 있고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네. 김영도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정아무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저기 저는- 정영식하고 김영도 네네. 두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 하다가 이제 뭐 저렇게 갈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건 최악이고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네. 뭐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수는 없으나 90% 이상 네. 8대0으로 나오는데 네. 혹시 인간 일은 모르니까 네. 7대1일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네. 8대0으로 나와야 뒷말이 없는데 저희 지금 광장의 극우들은요. 네. 그 만약에 그 헌재에서 뭐 정말 간신히 6표가 넘어가면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뭐 8대0으로 나와도 인정 안 할 그 사람은 인간들입니다만. 무조건 인정 안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공격하고 뭐 그러겠죠 또. 네. 그 지금 이 극우들 특히 이 김용현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막 이 극우 시대 그 무대에 서 가지고 마이크 잡고 헌법재판관들을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던데 전 이거 보면서 얘네들이 폐색이 짙어져서 저러는가 보다. 그 헌법재판소 판단이 파면으로 기우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헌법재판소 판단 그 권위나 깎아보자.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고스톱 같은 거 안 쳐보셨죠? 제가 그런 게 있는 건 아시죠? 이거 배우고 네. 싶습니다, 사실. 네네. 예. 하여튼 이렇게 무슨 놀이를 해요. 네. 뭐 점 100원 이렇게. 네. 예. 근데 어떤 애들은 심술궂은 애들이 있어요. 꼭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운칠 기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고스톱만이나 모든 게임을 할 때 네. 이렇게 정말 유치한 애들 중에 갑자기 판을 없는 애들 나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돈은 주고 안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있는데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사에 일체 거부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이제 헌법재판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라고 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게 윤석열과 그 일당의 작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넥타이 매고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가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것 아무리 철없다 하더라도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잖아요. 멀쩡하지 않나? 하여튼 주변에 멀쩡한 법조인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 안 해 하고 판을 깨버리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예. 나 안 해 하고 판을 깨버리는 방식으로 했던 게 서부지원 폭동 사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70명 구속됐는데 네. 수사기관은 이거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런 폭동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명이 이제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요새 뉴스가 나오는 게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분 모셔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글쎄요. 앞으로 한 100명 정도의 구속자가 나올 텐데
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만약 그런 난동 또는 폭동을 벌인다면 네. 그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또 수사가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내란에 선동했던 전광훈이도 네. 이번에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강하고 네. 실제로 실정법 위반한 사실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 인정 안 하고 네.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면 네. 그야말로 일망타진할 좋은 기회다. 네. 아니 그 저희가 평화나무가 네. 대표적인 전광훈 고발 단체인데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2019년 10월 3일에 그때 전광훈이 순국결사대 500명 자기가 이제 사실상 그 만든 건데 조직한 건데 그 순국결사대를 앞세워서 청와대 담 넘어가라 뭐 그렇게 그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충돌을 빚었고 저희가 그때 고발을 했어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네네. 조직으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무혐의 불기소로 끝났는데 근데 아마 경찰에서 따로 기소를 했나 봐요. 그 같은 사건으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2023년에 그래서 집행유예긴 하지만 그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 전과가 있는데 아직 전과가 쌓이면요. 네. 그게 동종 전과잖아요. 그렇죠.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네. 죄질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속될 것 같으십니까? 구속됩니다. 이번에 되고요. 예. 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분 뭐 사형 무기를 다투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징역 10년 이상의 그 중형이 선고될 거고요. 10년 이상이요? 그럼요. 네. 와.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 정의를 세워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아니 자기 특임 전도사라고 그래서 한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두 사람까지 구속됐잖아요. 특별한 임무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부하 직원 같은 존재인데 일종의. 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 따라 있고 그걸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네. 사람은 누구예요? 네. 수행하는 사람 나빠요. 범죄자예요. 그래서 네. 처단하지만 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그렇지. 더 엄하게 처단해야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건을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고발을 해서 네. 우리 평화나무 김디모데 목사님이 네네 그분 아주 네. 고발 조사 진지하시고, 네.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 아주 그 경찰한테 그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특임 전도사 2명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그 정광훈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광훈하고 이 사건이 무관하다 아마 이렇게 진술할 것 같은데 그 말 믿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은 뭐 충성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진술은 다 해주고 있다 이거죠. 원래 경찰관들이 그런 거 흘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네. 악당은 아니에요.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 친구들이 지금 정광훈한테 충성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구속되면 다 겸손해져요. 그래요? 아니, 윤석열 내란 입당 봐요. 얼마나 겸손해져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상민 예. 행안부 장관 했던 이상민 네. 이 사람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니까. 이 사람의 진술이 헌법재판소 진술하고 네. 또 경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가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덕담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헌재에서 발언 다르고 또 저기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 다르고. 그건 이제 착오죠. 제가 좀 약간 그 너무 초유의 사태여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예. 진술이 엇나간 것 같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랜만에 대통령님을 뵙다 보니까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네. 나의 오류를 바로잡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네.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사법기관에서 했던 말을 자기 형사재판에서 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네네.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네. 공판에서만 아니 그리고 잘 얘기하면 헌법재판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 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요. 그러고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가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뭐 보니까 이 권위주의 정권 때 그 청와대 이런 데 들어가서 굉장히 잘 나갔더만요. 이런 사람 이번에 또 내란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울경찰청장 맡아도 됩니까? 안 되죠. 잘생겼네 생기기는. 뭐, 네.
저는 저런 친구가 있는 건 몰랐는데. 아니 딱 김건희가 좋아할 상이야. 예. 그것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 아니 저 경찰대 10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대나 육군사관학교가 기수가 좋은 게 예. 1기가 81학번 뭐 이런 식이어서 네. 38기가 김용현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학 학번으로 7, 8학번. 네. 계산하기가 쉬워요. 10씩만 빼면 되니까. 근데 그러네. 그게 아니라 12개 빼거나 11개 빼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막 종이에 적어야 되니까 네. 10기 90학번이에요. 네. 근데 동기들 몇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답답한 친구래요. 그래서 네. 별 생각 없이 예. 치안감 계급 저 큰 무궁화 2개보다는 네. 큰 무궁화 3개가 치안 정감이거든요. 네네네. 서울경찰청장이 그렇습니다. 예. 치안 정감으로 그냥 은퇴하는 거를 음. 선호해서 저렇게 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중에 어떤 동기가 오늘이라도 전화해가지고 네. 그냥 임명됐으니까 그 자리 며칠만 즐기다가 네. 사표 쓰고 나와라. 예.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임명 어차피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달긴 단 거니까 네, 달긴 달았으니까. 빨리 그만둬라. 예. 예. 너 연금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겠다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양반은 이명박 때 한 번 승진해봤고 그렇지. 박근혜 때 한 번 승진해봤고 예. 윤석열 때 3계급을 승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그 지금 듣기로는 뭐 김건희 인맥은 아니고 이상민 인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상민 인맥인지 이철규 인맥인지 누구 인맥인지 어떤 인맥을 탔겠죠. 네. 그리고 예쁘게 보였으니까 이제 왔겠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건 직전 행안부 경찰국장이었잖아요. 네네네. 행안부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도 단전 단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실행하려면 소방방재청도 해야 되지만 경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네. 경찰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거잖아요. 네, 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 그건 성공한 겁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때 청경들이 뭐 저 토요일 날 그것도 쉬는 날 뭐 잠깐 회의했다가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2년 넘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총경을 그거보다 2개 밑에 계급인 경감 자리에 보직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 이 사람들은 막 오염 물질처럼 취급해가지고 오염 물질 경찰관들을 지휘하지 못하는 자리.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112 지령실 이런 데는 부하가 몇 명 없거든. 직원이 그렇죠. 몇 명 없는 자리. 예. 그것도 총경 자리가 아니라 그 밑에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놨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그만둔 사람도 여럿 있고요. 이 일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국장이거든요. 행안부 경찰국장. 박현수가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내란 사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는 형사 피의자입니다. 예, 예. 아직 우리 수사가 예. 이 주범격인 사람 한 11명 정도만 훑고 예. 그다음에 종범격인 사람까지 수사가 오지 않았어요. 네. 누군가가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특검이 하게 되겠죠. 그 밑에까지 쭉 훑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순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을 해요? 예. 양심도 없는 거죠. 서울경찰 이 방송 듣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만둘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어 보여요. 인상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인데 그만둘 사람은 그 자리에 안 갔겠죠. 국방부 장관 내정됐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주 사우디 대사가 예. 국거 귀국해서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잖아요. 그 사람이 김용현 사람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뭐 윤석열이 예뻐한다는 것도 있고 뭐 캠프에 들어갔다 뭐 별 얘기 다 있는데 네. 하여튼 군 출신을 이제 사우디 대사까지 시켰으면 그래도 좀 뭐 잘 봐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국방부 장관 내정돼서 들어왔지만 자기가 고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맞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빗겨가 있는 거예요. 예. 내란 세력하고 비스무리한 사람일진 모르지만 네. 내란 세력이다 쿠데타 세력이다라는 규정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네. 그 전에 내란 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고 전화 통화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게다가 서울청장까지 됐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죠. 혹시 또 하나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합니다. 예. 자,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에요. 직무대행이에요. 그렇죠. 경찰청장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직무대행이에요. 예. 근데 왜 서울경찰청장만 서둘러 임명했느냐? 서울경찰청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네.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보세요. 네. 그때 서울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가 열렸잖아요. 태극기 집회.
예. 아니 태극기 집회가 아니죠. 박근혜를 탄핵하자. 그건 나중에 나온 집회고. 예. 어마어마하게 열렸잖아요. 뭐 예. 정말 광화문 일대가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촛불 집회. 됐잖아요. 예, 촛불 예. 집회라고 흔히 우리가 불렀죠. 예. 그때 보면 경찰하고 충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 집회 관리 잘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인데도 예. 그때 집회 관리를 누가 했냐면 서울경찰청 차장이 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차장이 실제로 그거를 법률적으로 임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이런 국면에 국민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라는 예. 신념,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민주주의자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경호처에서 예. 이 새끼 진짜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대면 면전에서 할 정도로 박근혜 청와대에서 협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 그래도 꿋꿋하게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때 그 광우병 촛불 때는 지방 경찰서장을 했어요. 예. 시위들 하는데 지방에서 뭐 농민회 뭐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분들은 도청에 데모하러 다 갔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 경력도 별로 없어요. 내보내줘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시위를 막는데 네. 경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장인데 마이크 들으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고생하신다 제가 노래 한 자락 하겠습니다 하고 몇 곡씩 부르고 그 이렇게 양반이 이쁘게. 예. 와 박근혜 때 경찰청 차장을 하신 분이 서울청 서울경찰청 차장 하신 분이 그 차장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장도 됩니다. 하여튼 건 잘된 인사죠. 누구죠? 민씨성 가진 사람인데 민감용. 민감용이라고 아니 그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내란이 일어나던 밤에 예. 서울 경찰은 다 출동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국회를 에워쌌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나선 거예요. 저도 그거.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얼굴 뻔히 아는 친구들도. 네. 하여튼 그런데 예. 그럴 때 만약 그 경비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예. 서울청장은 구속됐지만 네. 차장이 분명한 입장이었다면 네. 이런 거 동원 못합니다. 뭐 했든지 그렇지. 또는 국회 경비대장이 총경 계급의 경찰관인데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내 역할은 국회를 지키는 거지 예. 국회를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예. 내란 물론 불발됐지만 몇 시간 예. 만에 예. 내란 더 일찍 불발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와 거꾸로 된 역할을 맡긴 게 박현수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노동절 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내란 이전에. 네. 노동절이 아니라 전태일열사 기일 때 노동자 대회 때. 예.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삼엄하게 막 그 조그만 로보캅 도로로 나가도 그냥 로보캅 복장하고 진압복을 아예 입고 오고 예. 그다음에 체포를 막 하잖아요. 예. 민주노총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집회 나가는데 누가 목사님 데려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수고하신다 공부 집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왜 데려가냐 왜 끌고 가냐 뭘 잘못했냐 그래야죠. 따지잖아요. 예. 이게 저 갈등을 촉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명 체포할 게 아니라 2명 체포하게 되고 10명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노동자 대회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 경찰이. 음. 그걸 다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란 1차 내란에만 가담한 게 아니라 2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2차 3차 내란에 가담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옷 벗고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체온 정감으로 그만두잖아요. 지금 저 비난받기 싫어가지고 그 원리 원칙대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예. 싹 잘 눕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그러면 예. 예. 아니 지금은 윤석열이 저무는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 편들면은 바보짓이지. 아니 그리고 저 대학교 입학학번 90학번이 또래들이 네.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네. 또래의 아마 90%는 90% 이상, 예. 90%는 탄핵에 찬성하고 그렇죠. 내란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반대하고 이럴 거예요. 친구들이나 네네. 뭐 가족이나 다 주변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듣다 보면 그래도 형사 책임은 조금 감면해 줄 수 있죠. 정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눈으로 부릅뜨고 조금이라도 경찰이 허튼 짓 하면은 현수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